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미국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오늘 끝났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네. 저도 뭐 잠을 설치면서 좀 봤는데 네.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그동안 3개월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했던 상황에서 12월 올해 마지막에는 50bp 금리 인상에 좀 그쳤고요. 예. 뭐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급해왔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내용이라서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것은 통상적으로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이 2.5%인데 그보다 지금 2%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을 가면은 어느 정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10월 FMC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 GDP 성장률 전망은 9월달 0.2에서 0.5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런데 내년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9월달만 하더라도 2023년에는 1.2%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번은 0.5로 그러니까 22년하고 23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가 좀 크게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들어왔고요. 24년은 1.7에서 1.6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대한 경기 불안감들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PCE 물가 이 부분 또한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23년 PCE 물가 전망이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23년에도 3%대 물가가 유지될 거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2%대 물가를 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내년에는 2% 물가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싶어서 이런 물가 전망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 점도표 특히 2024년 네. 점도표를 좀 주의 깊게 봐라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하여간 점도표는 크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레벨이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를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11월 CPI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23년에는 한 4.8, 4.9 정도의 금리까지밖에 못 올릴 거야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중간값이 5.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25에서 5.5까지 전망한 연준위원들도 5명, 그리고 5.5에서 5.7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사람도 2명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24년 점도표는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3.9에서 4.1로 이 0.2%포인트밖에 상향 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은 크게 상향 조정되고 24년은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23년과 24년 격차가 70bp였던 게 지금 100bp까지 좀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이 이를 해석하는데 좀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준위원 중 한 명이 5.5에서 5.75를 23년, 24년, 25년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이고 연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금리 동결을 오래 가져가게 된다면 가능할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었는데 시장은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금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저는 보니까 내년 이제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네. 이게 3.5%로 제시를 했어요. 네. 2024년 말에나 2.5%로 돌아갈 거라고 네. 봤는데 이제 연준이 보통 이 근원 PC 기준으로 물가 관리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그러면 2% 내지는 2%가 만약 목표다. 네. 근데 내년은 3.5%. 네. 그러니까 시쳇말로 금리 인하는 곡물도 없다. 네. 이게
그런데 2% 목표치를 해서 관리한다는 게 뭐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를 상황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그게 유용한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2% 물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통화정책에 대한 유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가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 물가 목표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상황들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 아마 내년이나 2024년을 가게 된다면 2%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하워드 막스는 3%에서 4%가 좀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예측도 했던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9월에는 5% 이상 금리를 예측한 연준위원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1월 CPI가 나름대로 좋게 나왔는데 네. 왜 이렇게 확 높인 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CPI가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CPI 레벨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CPI는 7.1, 코어 CPI도 6%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2%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시장은 2달 연속 꺾였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레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연준이 말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게, 물가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 상황이나 물가가 둔화된 속도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시장은 물가가 꺾였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까지 너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좀 과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김치 국물을 좀 마신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우리 파월 의장님 말씀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 뭐 신뢰를 조금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그쵸, 어쨌든 뭐 올해 1년은 다 파월 의장 입만 보고 맞습니다. 있었던 1년 네네.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기자회견 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주세요. 네, 일단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2% 물가 목표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계속 말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 너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5% 이상을 제시한 연준위원이 17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10월, 11월 CPI 꺾인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확인하는 데까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즉 연준이 생각한 대로 물가는 좀씩 둔화되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안정 또는 레벨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마 서비스,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최근 보면은 주택 경기는 완전히 꺾여버렸거든요. 주택 가격 상승률도 완전히 꺾였고. 근데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부분, 그리고 강한 고용,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서비스 물가, 임금 사이에 물가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얽히고 설켜서 물가를 좀 버티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넌지시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GDP 성장률 전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전망치를 1.2에서 0.5로 내리니까 많은 기자들이 침체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침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은 0.5도 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 아니다. 침체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실업률 전망치를 4.6으로까지 좀 올렸거든요. 그게 무슨 실업률이 대폭등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고용 상황들이 조금 더, 이게 병목 현상이라 말하죠. 고용이 타이트해진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여러 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물가가 안 잡히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한다라는 얘기를 피력했습니다. 즉 물가의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PC 전망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3년이 3.5, 24년 2.5로 바꾸면서 인플레이션 타깃 2% 위로 올리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포인트에 뜨끈뜨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FOMC 내용 또 네.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보면은 뭐 엄청 매파적이에요. 맞습니다.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초반에 증시 흐름들을 보고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를 고민했던 부분은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 예.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금리는 점도표를 5.1까지 그 이상으로 열어놨는데 채권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단기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말하면은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단기채 금리까지 떨어질 정도로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식도 떨어졌죠.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연준이 의도했던 것은 우린 충분히 매파적으로 말하고 금리 인하는 없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줬는데 지금 금융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은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 에이, 연준이 말한 대로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조금은 그동안에 이어왔던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12월 FOMC를 계기로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감 간의 괴리가 더 벌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채권금리도 하락하고 네. 달러도 보니까 하락했고 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데에서 증시도 급등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장중에는 보여줬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요번 12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제시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기준금리, 물가 이런 전망치를 표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GDP 성장률을 2023년 GDP 성장률을 1.2에서 0.5로 낮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오른쪽으로 가셔서 레인지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0.5에서 1%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 위원들 중에 역성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업률을 본다 하더라도 4.6, 레인지를 보면 4.0에서 5.3, 5%를 넘어서는 실업률을 예상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받쳐줄까?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면은 물가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요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FOMC 회의별, 그러니까 내년 회의별, 24년 1월까지 회의별 내재금리, 기준금리가 이 정도까지 갈 거야 라는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내년 2023년에 5.1%까지 금리 인상,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그림은 올해 23년 12월, 24년 1월 수치를 보시면 어제보다도 그저께보다도 레벨이 낮아졌어요. 금리 인하 기대는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빌미는 아까 서두에 점도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9월 달만 하더라도 23년과 24년 점도표가 70bp 정도의 격차였는데 이번에 100bp로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5%까지 갔다 이제 4.1로 내리는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4.1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요. 증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장기 경기 전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침체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10년불은 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제한적이고 더 크게 오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단기채예요. 3개월물까지도 떨어졌거든요. 3개월물은 보통 3개월 뒤 또는 그 한 6개월 뒤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장 전반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금리를 그 정도 못 올릴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두 개가 굉장히 세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연준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자, 5.1%를 제시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금리 예상치 네. 보니까 회의 전에 4.81%였는데 네, 맞습니다. 회의 마치고 올리긴 조금 올렸는데 네. 5.1%도 낮아요. 맞아요. 4.86%. 네, 네. 자, 그러면 연준 예상보다 이게 낮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결국 연준이 야, 니들이 올릴 수 있겠나? 이런 맞습니다.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은 좀 연준은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졌고 최근 보면은 여지까지 지금까지 ISM 제조업 지수도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말부터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겠다는 건 또 한 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은 10월, 11월 연속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그리고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금리 그 정도 못 올릴 거야 라는 강한 컨빅션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연준의 말을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냐라는 것보다는 연준이 이 정도를 제시했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성명서 발표되고 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어요. 빠졌었죠. 네. 이제 의장 기자회견 한 10분 정도까지 빠져 있다가 갑자기 회견 중에 또 플러스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0.76% 빠졌더라고요. 네, 나스닥이 네, 마지막에 보니까. 네. 자,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 이것도 불신의 문제입니까? 불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중 흐름을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이 가능하다란 말에 증시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기에 점점점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도 빠졌고 또 한편 증시도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는 거로 증시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들을 보면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데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또 한 번 연착륙은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채권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서 증시가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흐름들, 금융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물가, 통화정책,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면 경기 변수가 점점점 중심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블러핑 하는 거 아니냐. 네. 계속 금리 못 올릴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팀장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4.8, 4.9는 조금 너무 기대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2번 금리 인하, 50bp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직후에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역성장만이 아니라 역성장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영향들이 더 나빠진다라고 해야지 3월, 4월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하반기부터 9월, 12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맞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증시는 이 레벨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리는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가 들어온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디스카운트 해왔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시장은 좀 더 안 좋아지는 좀 하방압력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게 네. 지금 성장 예상치 낮추고 네. 실업률 높아질 높이고, 거라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는 5% 넘게 가겠다. 이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아직
물가의 레벨 자체가 좀 높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이 말했던 것처럼 0.5도 성장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침체가 아니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와도 뭐 5%, 6%, 7%가는 대폭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준이 집중하는 것은 물가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물가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물가 2달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잖아. 그러면은 물가는 빠르게 떨어져서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못 올릴 거야 라는 심리도 녹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 안에서가 아니라 질문 Q&A라는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도 우리는 물가를 잡는다. 왜냐하면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모순되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은 물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11월 물가 서프라이즈를 반영을 하면서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까지 조금은 시장은 녹아들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은 오늘까지 상황 봐서 결정한 거고 네.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맞습니다. 대응하겠다. 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나중에 입장 변화가 있을 때 뭐 한 자락을 좀 깔아놓은 거 아닌가 네. 싶긴 한데 이게 지금 일단 속도는 완화하겠다는 뜻을 비쳤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년 2월이죠, 지금? 네. FOMC에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물가 레벨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베이비 스텝을 가면서 좀 속도를 보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금리 인상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2번, 3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50bp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폭을 조절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 전망은 2.5, 0.25, 0.25 그러니까 2번의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5%대까지 금리 인상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무조건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물가가 특히 이번 FMC는 다음 FMC가 2월 1일 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12월, 1월 물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물가가 거기서 또 한 번 급격히 떨어진다면은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 예상한 거하고는 뭐 약간 좀 다른 네. 결과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는 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로 갈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변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24년 점도표는 100bp가 떨어지고요. 25년 점도표는 100bp가 또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가를 잡은 뒤에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2.5%를 가는 또 다른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든 말든 간에 어느 정도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땐 좀 긍정적인 통화정책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 1월 기준으로 예상하는 기준금리가 4.17입니다. 예. 연준이 24년 말의 점도표를 제시한 게 4.1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24년 금리 인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과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3월 달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통화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3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3월 달에도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50bp 한다, 75bp 한다. 그때부터 빅스텝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를 좁히려는 그런 발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흐름들이 크게 충격은 아니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천히 올리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경기에 대해 미친 영향력을 가늠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정신없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여파가 그리고 또 중립금리를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 여파가 아마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 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